안녕하세요. 로지컬 알파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 대학생들은 입학 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곤 했습니다. 대학에 가더라도 잘못하다간 자신의 꿈도 날아가고 집안도 풍비박산 날 수 있는 데모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은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5.18 광주의 진실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광주 항쟁을 담은 비디오를 보게 된 순간 국민을 향한 군부의 무자비한 사료,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또한 80년 광주에서 외롭게 싸우다 죽어간 그들의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미안하여 너도 나도 반독재 투쟁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도 어언 4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5.18 광주 학살의 주역들을 단죄하고 입법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들을 제정하는 등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우리 정부 3부가 모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에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광주 시민과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는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만행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도 많은 자료와 증언들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조차 애써 모른 척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생산 유통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수법과 논리로 5.18 광주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5.18 역사 왜곡은 광주에서 일부 불순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체제 전복을 시도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일부 극우 인사들에 의해 다시 재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5.18 광주 항쟁 당시와 전두환 정권 등 1980년대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포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주장에 불과합니다. 1979년 박정희가 죽고 난 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억누르자 80년 봄 계엄에 저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전두환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 대학에 휴교령을 실시하여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오히려 비상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때 계엄군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조준사격으로 사망자가 급증하자 이때부터 시민들은 인근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자신과 가족,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계엄군이 강제 진압한 게 아니라 계엄군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학살하여 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맞섰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순서 또는 원인과 결과를 이처럼 뒤집어 인과관계를 거꾸로 말하는 것을 역인과추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앞뒤 사정을 정확히 모를 때 역인과추론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5.18 광주 역사에 대해 군부는 의도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뒤집어 국민들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이 이처럼 광주 항쟁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모든 언론을 통제했기에 일반 국민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한 채 공포 정치를 실시했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무력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 서서히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은 87년 60민주항쟁으로 터져나왔고 결국 전두환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보수 세력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이들은 전직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다며 광주항쟁 당시의 사진 속 인물들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이른바 광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광주에 갔었다고 주장했던 전직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최근 방송에 나와 자신이 거짓 증언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 진실을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극우 세력이 광수라고 지칭한 사람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국민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지금까지 모든 정부 문서, 미국의 외교 문서를 살펴봐도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 세력은 2018년 이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최근 5.18 진상조사 이야기가 나오는지 앞뒤의 맥락을 싹 빼버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공식적 조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은 대부분 규명되었습니다. 2018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5.18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히고 헬기 사격,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문제 등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국가가 나서서 추가 조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은 이러한 맥락을 싹 숨긴 채 어차피 5.18을 재조사하기로 하였으니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즉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인정한 것도 부정한 채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폭동이었는지 5.18 유공자 지정이 정당했는지를 조사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조사하자고 주장한 내용조차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문서와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모두 검증되고 결론이 났으며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대부분 법조인, 학자, 언론인 출신으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내용은 조사를 못하느냐 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를 편향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사실 5.18 역사 왜곡의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보수 언론들은 보수 정치인 극우 인사들이 5.18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면 그 발언을 그대로 크게 제목으로 뽑아 마치 그 발언이 사실이고 중요한 내용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면 종편들은 보수 인사들을 패널로 모아놓고 그 발언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면서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선정적인 정치 토크 방송을 하루 종일 송출하여 시청자들을 세뇌시킵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엔 설마 하다가도 종편 여러 채널을 통해 며칠씩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 보수 언론들은 그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은 언론인으로서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거짓말인지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따져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실제 언론학자들은 정치인의 발언을 따옴표로 제목에 크게 표시하는 기사, 즉 따옴표 저널리즘을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병폐로 꼽기도 합니다. 이는 그냥 누군가 얘기하면 받아쓰기 하는 언론인에 불과하고 스스로 생각할 뇌가 없는 언론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국내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일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사람들은 뉴스 기사를 볼 때 모든 기사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제목만 보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살피고 관심 분야의 기사만 내용까지 꼼꼼히 보기 때문에 따옴표 저널리즘이 팽배하면 국민들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즉 언론의 기사 제목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여론 조작의 핵심 무기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과거 보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들, 즉 5.18은 폭동이었는데 민주화운동이 되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되었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 세금만 축낸다, 이 같은 발언을 따옴표를 쳐서 크게 제목으로 뽑아 보도한 보수 언론은 언론의 가장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5.18 역사를 왜곡하는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980년 5.18 당시 우리 언론은 전두환 군부 세력이 저지른 광주 학살의 공범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언론인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 국내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일당을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또한 광주 항쟁 기간 또 그 이후 몇 년 동안 5.18을 광주 폭동이라 매도하여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사진기자, 방송 카메라 기자들 중 일부는 목숨을 걸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여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나 글과 말로써 진실을 전달해야 할 신문기자, 방송기자들은 절대 다수가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독재정권의 부역자, 하수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보상으로 국회의원, 장관 등으로 출세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얘기할 때 흔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은 5.18 당시 칼보다 강한 펜으로 광주 시민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를 끊임없이 찔러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서는 5.18에 대한 기억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5.18 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이냐, 그만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5.18은 4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살의 책임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광주 영령과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18 유족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힘겹게 일상을 꾸려가고 있건만 가해자들은 대통령, 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다 지금은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당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며 더 이상 어떠한 사과도 거부하고 위안부를 의미하는 발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수십 년째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일본의 태도는 결코 진심 어린 사과의 태도가 아니기에 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선 얼마 전 보수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광주 망월동에 가서 참배도 했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했기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뒤에서는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은 결코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보수 정치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바로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대중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더라도 특정 사안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보수 유튜버들 중에는 더 이상 5.18을 민주화운동, 항쟁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광주 항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5.18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이 총칼을 들고 군인들과 싸운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어쨌든 폭동의 성격을 띈 것은 사실이라며 5.18 폭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유치한 왜곡이죠. 만약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거나 들고 강도와 맞서 싸웠다면 나도 어쨌든 폭력을 사용했다고 비난받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당방위, 방어권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왜곡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본군에게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어쨌든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할 것인가요? 청산리 전투에서 총칼을 들고 일본군과 맞선 김좌진 장군도 어쨌든 폭력을 사용했다라고 할 건가요? 원래 논리학에서 어쨌든, 아무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자기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뒤 맥락을 부정하고 우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대화에서는 금칙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상에서 일베와 그 아류들이 어떠한 사실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5.18과 광주 시민, 유족들을 혐오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무언가 자극적인 글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글을 조작해 즐길 뿐입니다. 과연 내 형제, 내 이웃의 고통이나 슬픔이 내게는 단지 장난거리가 되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흔히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5.18 광주의 아픔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온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87년 60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열사들이 5.18 정신을 계승하며 흘린 피 위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5.18 광주의 고통에서 우리 사회가 혜택을 입었다면 이제 5.18의 정신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그 보답을 되돌려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로지컬 알파였습니다.